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가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백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제도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한 4가지 제도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8쪽입니다. 선우는 텔레비전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재판을 여러 번 받고 풀려나는 것을 봤다. 오늘날에는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고나 재판으로 해결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졌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마를 타고 한차하시는 이 분이 아마 임금이겠죠? 그리고 임금 앞에서 이렇게 꽹과리를 치면서 제 형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백성일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것은 격쟁이라는 제도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꽹과리나 징 같은 걸 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횟수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이 높았던 사람은 상소를 썼는데요. 상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를 써서 임금에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것에 비해서 격쟁이나 그리고 앞으로 배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 개인이 당했던 억울했던 문제들을 임금에게 호소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조선시대에 신분이 높은 사람은 상소를 올리거나 나라의 여러 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신문고 제도나 상원 제도로 일반 백성의 원통함이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방금 말했던 상원 제도인데요. 상원 제도는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에 써서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격쟁과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 호소했던 것인데요. 격쟁과 다른 점은 문자를 썼기 때문에 문자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걸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따라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문자에 익숙한 양반이나 중인층의 계급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문고 제도인데요. 신문고 제도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궐 밖에 설치된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을 치면은 관리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고는 그냥 내가 막 원할 때 아무 시각에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지방의 관리인 수령이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근데 판결을 내리고 이것을 다시 관찰사. 이거는 그냥 흘려들으세요. 관찰사가 다시 살펴본 다음에 그래도 억울하면은 사헌부에 호소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신문고를 울릴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야 신문고를 울릴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신문고를 울릴 수 있는 내용도 제약이 있었는데요. 하급자, 하층에 있던 신분들이 상급자, 상층에 있는 신분을 고발하거나 천민이 양반을 고발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오직 집안의 명예나 목숨이 걸린 누명만 신문고를 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들이 신문고에 막 몰려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요. 그 결과 신문고는 한양의 관리가 가끔 이용했고 일반 백성이나 노비들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제10대 임금인 연산군 때는 신문고가 아예 폐지되었다가 21대 임금인 영조 때에 다시 겨우 부활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제도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는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특히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다. 네, 이러한 제도는 삼복제도인데요. 생명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에는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재판까지. 자,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3심 제도라고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오늘날의 3심 제도가 이 과거의 삼복제를 이어서 지금까지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가지 제도를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